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뭐 질문을 여러 가지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좀 말씀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환경미화원인데요. 우리 임종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지자체 직영하고 민간 위탁업체하고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년간 산재 사망자가 있었는데 13명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직영이 1명, 민간 위탁업체에서 12명, 아니 2명. 이게 환경미화원 업무에서도 위험의 외조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계약 내용에 문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꽤 담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대책들을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와 관련해서 10년간 산재 사고자를 보면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한 47.4%, 사망자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원인별로 보면 추락사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도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이제 안전관리자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근데 이 범위도 다른 영역에 더 확대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 대신에 전임 이제 안전관리자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좀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재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 건설사들 건설의 경우에는 더욱 금액으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실제 사망자도 많은데 할인율도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실적 요율을 산정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도급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할인을 많이 받아가면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게 장점이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좀 개선 방안이 없는지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 임종성 의원님께서도 근로감독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역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뭐 사업장 수가 한 1.2% 정도 관리밖에 안 되는 거야, 대체. 근데 그러면 늘려야 되는데 그런 지자체하고 상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ILO의 일반 원칙을 이제 하면서 실제 권한 감독 관계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ILO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일반 원칙 하면 큰 틀에서는 하지만 예외를 염두에 두니까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은 외국과 다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내용이 지자체가 지방 정부냐에 대한 또 엄격한 기준을 보면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자꾸 하지 마시고 상생을 하고 인력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대신에 뭐 권한 위임을 하든 다른 틀을 만들어서 하든 지자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현 인력 체계나 관리 감독 체계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토된 내용 특히 ILO 일반 협약의 원문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위탁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면은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활용해서 위탁 업체들 지도 점검할 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50인 미만, 50억 미만 건설업의 전담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 개별요율, 개별 실적요율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의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개별 실적요율 자체가 내연보험료와 그다음에 지출된 급여를 이렇게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좀 대기업들이 많이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할인 폭을 감소시키는 제도 개선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제도 개선 방안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하청업체들이 다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청업체들이 와서 일을 할 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에 보면 이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 개별 실적요율 반영할 때 거의 반영시켜서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근로감독관이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우리 우리 고용노동부 지청에다가 권한을 위탁해주고 저희가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지자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을 하고 지휘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저희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바로 사업장 조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자체로는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다 근로감독관을 두게 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설사 지휘감독을 규정을 법에다 박는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지자체에다가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지방에다 국가 공무원을 주어서 지휘를 할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보다는 신고를 주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자체에다 주면 안 된다 이런 성립계획이랄까 이걸 좀 한번 열고 한번 볼 수도 있다. 어차피 신고를 국가 공무원으로 주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